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샘투 타일러의 샘입니다. 아, 로우 타일러의 로우 타일러가 아니라 샘투 타일러. 샘투 타일러의 로우 타일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로우 타일러님의 영화 다시 보기 시간. 네, 오늘 목요일이시죠? 네, 맞습니다. 목요일이죠. 목요일이 쇼가 아니라 영화 다시 보기 시간이고요. 오늘은 영화 3편을 준비했습니다. 오, 맞네요. 네, 짧게 이제 3편을 준비했는데, 네. 1999년 쉬리. 저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네. 깜짝 놀랐습니다. 왜죠? 한국에도 이런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블록버스터가 나올 수 있구나. 그렇죠. 네. 지금 보면 엉성하긴 하죠. 근데 99년이라는 걸 감안해야죠. 세기 말입니다. 네, 그렇죠. 노스트라다무스의 그때 막 휴거 막 이런 거 나오고 네. 막 그 Y2K라고 그래갖고 뭐 컴퓨터 전선망이 다 무너질 거다 2000년이 되면 뭐 그랬던 시기에 네. 세기 말, 뭐 세상이 망할 거다. 저도 봤습니다. 쉬리는. 그렇죠. 네, 정말 명작이죠. 당시 200만 명 서울 집계. 서울만. 그때는 집계 방식이 지금이랑 달라요. 제가 이 영화를 어디서 봤냐면 중앙극장에서 봤습니다. 서울에요? 그 동네? 우리 동네 중앙극장에서 그 동네, 봤어요. 네네. 우리 동네 중앙극장에서 봤는데 그런 체계가 안 잡혔을 때예요. 그런 카운팅이 제대로 안 잡혔을 때라 서울 기준입니다. 모든 게. 그러니까 서울 기준 200만이면 전국 1000만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때 영화입니다. 그 이제 저 기억나는 게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서울에 와서 종로에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뭐 피카디리 그런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종로에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고 CGV도 없고 CGV 지금은 3사잖아요. 롯데, 그렇죠. CJ, 그 메가박스가 그땐 있지 않았나요? 없었을 거예요. 없었나? 저 그때 뭐 저희 동네 이름이 들어간 극장 하나, 저희도 뭐 중앙극장 하나, 저희 명보극장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안극장 하나 뭐 이렇게 해갖고 그 동시상영 극장도 있을 때입니다. 그때. 동시상영이 뭐예요? 동시상영이 뭐냐면 동시상영이 맞나? 그 영화를 2편 틀어줍니다. 1편 가격을 내고 지나간 영화. 그 이제 좀 저렴한 영화들, 흥행하지 못했던 영화들. 1+1으로? 1+1으로. 좀 야한 영화 많이 틀어줬죠. 그랬던 시기입니다. 아니 근데 다른 얘기지만 제가 대학 처음 왔을 때만 하더라도 네. 저기 어디죠? 정동 덕수궁 뒤편 거기 극장에 가면은 이런 게 있었어요. 심야 영화인데 3편을 내리 틀어줍니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래서 10,000몇천 원에 3편을 1+1+1이죠. 그렇죠. 네, 그거 보고 이제 아침에 그 맥도날드 가서 맥모닝 먹고 집에 가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저도.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극장 가격이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한 5,000원, 6,000원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래 싸지 않네요. 그때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었어요. 5,000원, 6,000원이. 그랬던 시기고요. 어쨌든 뭐 그랬던 시기에 나온 영화였고 쇼크였. 그 대부분이 뭐냐면 코미디 아니면 멜로, 그렇죠. 로맨스 뭐 이런 대부분 돈 안 들어가는 영화들. 그리고 당시에 어떤 느낌이 있으면 한국 영화는 안 본다라는 생각이 좀 팽배했죠. 그렇죠. 시간 때우기용, 볼 거 없을 때 보는 거, 비디오 나오면 보는 거,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시기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쉬리가 이제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하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쉬리 이후로 이제 1000만이라는 그런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한국 영화도 이제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 첫 부흥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토대가 지금 이제 한류라든지 한국 영화의 이제 컨텐츠들이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쉬리의 내용은 지금으로 따지면 국정원이죠. 네. 국정원 비슷한 그런 단체에서 이방희가 돌아왔다. 이방희가 누구죠? 이방희가 누구냐면 북한 유명한 간첩입니다. 그 저격수예요. 암살자인데 이방희가 돌아왔다는 징후들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석규 씨와 송강호 씨가 이제 이방희에 대해서 안 좋은 추억이 있는 분들이에요. 놓쳤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방희가 돌아오고 있다는 증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석규 씨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김윤진 씨가 이제 역할을 하셨는데 이 극중 이름은 이명현입니다. 이렇게 뭐 그 물고기 집을 뭐라고 그러죠? 파는 집을? 저기 수족관? 뭐 어쨌든 수족관 맞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뭐 수족관이라고 하나요? 거기서 뭐 물고기를 파시는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연애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최민식 씨가 넘어옵니다. 최민식 씨가 이제 뭐 역할이 뭐냐면 특수 8군단. 특수 8군단에서 이제 강경파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수뇌부도 모르고 이제 그 강경파에서 난파를 시킨 거예요. 소위 말해 무장공비네요. 무장공비가 내려온 거죠. 괴뢰군 공비가. 당시에 그 영화상의 그 북한과 남한의 관계가 어떠냐면 화해 무드입니다. 화해 무드예요. 근데 이 최민식 씨가 이제 자기 부하들을 끌고 내려와서 한국에서 연구 중인 무기 CTX 액체 폭탄
CTX를 이제 탈취해서 테러를 일으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석규와 이제 송강호는 한석규 씨와 송강호 씨가 이제 맡은 역할은 뭐냐면 이방희를 찾아내는 것도 있고 그 이제 테러 행위를 막아내는 것도 그렇죠. 있고. 네. 근데 최민식 씨가 내려와서 이제 한석규 씨랑 이제 어떻게 하다 통화하는 내용이 생깁니다. 열변을 토하죠. 자본주의. 네, 그런 뭐 약간 돼지 네네. 이런 욕하면서 근데 강경파잖아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이제 인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니들은 여기 와서 그냥 호의호식하고 있냐? 하하호하고 있다. 네네네.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둘 다. 근데 이제 강경파가 이제 나서서 이제 이 화해 모드를 깨고 뭐 이게 자기들만의 획책을 해서 뭔가 이뤄내겠다 이건데. 근데 알고 보니까 김윤준 씨가 이방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성형 수술한 겁니다. 이게 뭐 반전 아닌 반전이죠. 그렇죠. 네. 거의 뭐 누구나 다 깨닫고 있죠. 네네.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자꾸 정보가 새는 거예요. 특급 그 기밀 정보가. 막 간발의 차로 놓치고. 네. 처음에는 한석규를 의심합니다. 얘가 배신자다. 근데 알고 봤더니 한석규의 여자친구인 김윤진 씨가 이방이었다. 성형 수술한. 그래서 이제 영화가 클라이맥스로 갑니다. 이제 그 최민식 8군단의 마지막 목표는 남북 연합 축구 대회가 있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정상들이 모여요. 거기에 CTX를 폭파시키는 거고 네. 김윤준 씨, 그러니까 이방희가 맡은 역할은 만약에 CTX가 불발났을 시에 저격을 해라. 이제 그거를 이제 송강호 한석규가 밝혀내서 송강호가 아마 중간에 죽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뭐 사족이긴 합니다만 송강호 씨가 여기서 욕을 엄청 드셨어요. 연기가 잘 안 돼서. 그 당시에. 네네네. 저는 사실 송강호 씨가 나왔다는 걸 방금 깨달았어요. 원래 차인표 씨가 하려고 했다가 안 한 역할이 송강호 씨가 들어갔는데 약간 그때 좀 연기에 호평이 있었던 송강호 씨 초반이었는데 네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달려가서 CTX 막고요. 막으니까 이제 이방희가 뛰죠. 그렇죠. 쏠려고. 네. 근데 그때 이제 한석규 씨가 그 앞을 막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간첩이었다니. 그렇죠. 네. 서로 이제 총을 겨누죠. 그때 이제 그 경호원들이 정상들을 끌고 밖으로 나가는 장면을 이방희가 봅니다. 네. 그리고 총구를 돌리죠. 그쪽으로 자기가 들고 있던 총을 이제 쏘려고 네. 정상을 쏘려고 할 때 한석규가 여기서 역할을 맡은 게 이제 유중원이 네. 이방희를 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한 여자친구를 쏘는 거죠.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사건이 마무리가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화면 배경이 전환이 되면서 취조가 들어가죠. 또 취조하는 분이 황정민 씨입니다. 단역으로 나오셨죠. 네네. 이제 한석규가 내통했는지 안 했는지를 밝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여자친구가 이제 간첩이었으니까. 네. 알고 있었냐? 이방희가 임신했던 거를. 몰랐던 거죠. 그러네요. 이미 저기 이방희는 죽은 거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나서 집에 갔나 어디를 갔나 그런 테이프를 발견합니다. 나라고 그 이방희가 김윤진 씨가 남겨놓은 영상 편지인가요? 테이프죠, 테이프. 네네네. 녹음 테이프였나 뭐 이렇게 남겨놨어요. 오지 마. 다른 사람 보내. 그리고 CTX는 어디 있고 나는 어디 있을 거 다 말해놓은 거예요 이미. 당신이 오지 마. 왜냐하면 이제 서로 자기가 맡은 임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신이 오면 너무 이제 슬플 것 같다. 그리고 당신을 만나는 동안 나는 이방희도 아니었고 뭐 그 성형 수술한 게 실제 있는 사람을 가지고 성형 수술한 거예요. 네네. 이명현이라는 사람을 이제 그리고 나서 난 이방희도 아니었고 이명현도 아니었다. 그냥 나였다. 당신을 사랑하는 동안에 사랑했다. 이제 녹음이 끝나죠. 그리고 한석규 씨가 제주도에 가서 실제 이명현을 만납니다. 요양하고 있는. 얼굴은 똑같겠네요. 똑같죠. 네. 그리고 둘이 이제 그 이병현 씨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이방희가 좋아했던 노래를 들으면서 영화가 끝나죠.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메타포가 이제 쉬리하고 키싱구라미가 있습니다. 네. 쉬리가 물고기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처음 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맞아요. 그게 되게 1급수에 사는 토종 물고기죠. 토종 물고기인데 네. 갈렸다 이거죠. 남북한이 갈리면서 쉬리가 갈리듯이. 그리고 키싱구라미가 나옵니다. 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렇죠. 네. 당시 한창 유행했던. 네. 한 마리가 죽으면 따라 죽는. 그러니까 한 마리가 죽으면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네. 어떻게 보면 남북한 같죠. 메타포가 있었던 영화입니다.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그 수족관에서 다 그 쉬리가 들어있는 수족관에서 그걸 키싱구라미인가요? 그럴 거예요. 사이에 두고 그 두 주인공이 맞아요. 교차해가는 뭐 그런 장면이 되게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랬던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김윤준 씨, 한석규 씨는 이 당시에도 엄청나게 잘 나가셨던. 당시에 거의 뭐 피크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셨던. 그 당시에도 진짜 뭐 원탑 배우셨던. 되게 출연진도 어마어마했네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렇죠.
한국 영화에 진짜 빼놓을 수 없는 영화다. 그 충격은 지금 생각해도 99년도에 진짜 한국 영화가 이럴 수 있나 그랬던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영화는 JS 공동경비구역. 2000년에 개봉을 했고요. 네네. 그 다음 해에 바로 이것도 이제 북한과 남한의 얘기를 다뤘죠. 판문점에서 이제 4명이 그 남한 병사 2명과 북한 병사 2명. 여기서 송강호 씨가 또 등장하십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굉장히 연기를 잘하셨죠. 그렇죠. 어마어마하셨죠. 남한 쪽은 이제 이병헌 씨하고 그 김태훈 그렇죠. 김태우 씨. 네네. 그리고 북한에는 신하균 씨하고 송강호 씨. 그렇죠. 이 영화는 워낙 간단한 플롯입니다. 그 판문점에 있는 그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색을 하러 돌아다니는 사이에 실수로 이병헌 씨가 지뢰를 밟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를 송강호 씨가 구해주게 되고 네. 그걸 이제 계기로 네. 이병헌 씨가 넘어가죠. 북한 초소로. 그러니까 친해진 거죠? 네, 친해졌어요. 친해져서 그 이병헌이 고맙다는 그 감사 표시를 편지를 써서 돌에 담아갖고 그 초소로 날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서로 이제 서신이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러면서 신하균 씨가 그냥 어느 날 지나가는 말로 편지에다 이렇게 쓴 거에 한번 오라고. 네. 옆집 오듯이. 네. 송강호가 깜짝 놀라죠. 이병헌 씨가 넘어올 거야. 진짜 왔냐고. 네. 신하균도 놀랍니다. 네. 아니 오란다고 오는 사람이 어딨냐고 이거를. 근데 그때 그 신하균 씨가 치는 멘트가 어디서 나온 멘트냐면 그 이수혁 동지를 뭐 환영합니다 막 이렇게 되게 격식 있게 말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게 어디서 나온 대사냐면 쉬리 마지막 그 쉬리에서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예요. 지나가는 대사로. 일종의 오마주인가요? 네, 약간 그런 그 대사를 그대로 갖다 쓴 게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병헌 씨가 넘어가고 근데 그렇게 넘어가면서 왔다 갔다 친하게 지내는데 그걸 어느 날 김태호 씨가 걸립니다. 그렇죠. 부사수한테. 그렇죠. 부사수한테 걸리죠. 네. 김태호한테 괜찮다. 가보자. 딱 갔더니 이제 송강호 씨가 반갑습니다. 난 누구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껴안죠. 네. 그 김태호 씨가 쫄아 있으니까 네. 한마디 딱 하죠. 따뜻하구만. 딱 이런 얘기 한마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죠. 서로 따뜻한 사람. 4명이 친하게 지내는데 어느 날은 이제 또 이병헌 씨가 그러죠. 송강호 씨한테 내려갈래 형? 넘어가자고. 그때 초코파이 먹고 있는데 네네. 이병헌 씨가 그러죠. 내가 내려가면 초코파이 진짜 배 찢어지게 먹을 수 있다고. 이제 송강호가 정색하면서 초코파이를 뱉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공화국에서 초코파이보다 더 맛있는 과자를 만든 게 꿈이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애국심을 보여주는 거죠. 북한군으로서. 그러나 그 일이 무마되고 나서 더 돈독하게 지내는데 어느 날 상사가 문을 열고 들어오죠. 원래 오면 안 되는 타이밍인데. 북한군 상사가.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막 이제 다 총을 뽑죠. 그렇죠. 특히 남쪽에서 네. 이병헌과 김태우 씨가 서로 겨눕니다. 근데 신하균이 막 설득을 하죠. 우리 송강호 형님이 당신을 구해주지 않았냐. 우리 상사님이. 그래서 이제 딱 소강 상태가 되면 손을 내립니다 서로. 근데 그때 테이프가 그렇죠. 노래를 듣고 있어. 노래를 틀어놨으니까. 네. 테이프가 이제 A면에서 B면으로 리버스 되면서 딱딱 넘어가죠. 오토 리버스죠. 네. 네. 그때 갑자기 그 북한군 상사가 총을 쏘죠. 아니 손으로 총 쪽으로 손을 내려갑니다. 네. 그때 바로 김태우 씨가 이병헌 씨 아닌가요? 아니 김태우 씨가 네. 총을 꺼내자마자 이병헌 씨인가? 왜냐면 이병헌 씨가 그 전에도 자기가 총을 빨리 뽑을 수 있다 그런 묘기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총 빨리 뽑을 수 있다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병헌 씨가 뽑지 않나요? 어쨌든 그 상황에 총을 뽑게 되면서 쏴버립니다. 그 상사를. 네. 그리고 그 타이밍에 바로 또 신하균도 쏴버립니다. 이병헌이? 김태우 씨가. 네네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훈련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조건반사적으로 다 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병헌이 송강호한테 총을 이마에 겨누고 당겼습니다. 2번, 3번 당겼는데 안 나가요. 네. 잼이 난 거죠. 총알이 걸려서. 근데 그때 송강호 씨가 어떻게 하다가 이병헌의 총을 뺏어서 아직 안 죽은 그 상사를 쏴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총을 닦아서 이병헌한테 쥐어주고 네. 정신 못 차리는 김태우 뺨을 때리면서 도망가라고 빨리. 그리고 넌 여기 안 왔던 거고 이병헌 너는 납치돼서 여기 잡혀왔다가 2명을 사살하고 도망간 거다. 시나리오를 다 써주네요. 그렇죠. 네. 송강호가 그 정신에 유일하게 뭐라 그러죠? 실전 경험이 있는 그런 군인이니까 네. 그 역내에서. 네. 그리고 이제 가기 전에 날 한번 쏘고 가라. 다리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화가 어떻게 시작했냐면 이영애 씨가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소피장으로 네. 그 이제 스위스로 그 6.25 때 끝나고 망명간 아버지 밑에서 자란. 제일 어색하신 그렇죠. 뭔가 좀 네. 붕 뜨시는데 어쨌든 네네. 처음에는 이병헌은 말을 안 열고 김태우 씨는 자살을 합니다. 송강호도 말을 안 하고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스토리가 이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네. 거를 회상을 하는 거죠. 하나하나씩 밝혀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건이 해결되는 거죠. 이병헌 씨도 결국 그렇죠. 뛰어내리고
이병헌은 아마 권총으로 자살할 겁니다. 마지막에. 마지막에 또 그 이영애 씨가 그 송강호 씨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이제 송강호 씨가 이제 라이터를 건네주면서 네. 그 이수혁 상병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수혁 상병이 줬던 그 지포 라이터를 돌려주면서 이거 돌려주라고. 그리고 나서 한마디를 합니다. 신하균이 죽은 게 사실은 김태호가 쏴서 죽은 게 아니라 이병헌이 쏴서 죽은 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이제 자살을 한 거죠. 이 영화도 되게 쇼킹했어요. 쇼킹했죠. 네. 이 영화도 되게 쇼킹을 했는데 그건 좀 이제 다음 편 영화를 말씀드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는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시간은. 네. 그리고 2004년도 태극기 휘날리며. 이 영화도 이제 똑같은 감독이에요. 쉬리를 만들었던 강재규 감독의 같은 감독이 만든 영화고요. 6.25를 진짜 제대로 보여준 영화죠. 스케일이 더 커졌죠. 그때 그 이제 라이언 일병구하기 한창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나서 이 영화가 나왔는데 사실 버금가죠. 저도 거의 뭐 이 영화부터 이제 사실은 고증이라는 거에 우리나라 영화가 이제 신경 쓰기 시작했다고 봐도 저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쉬리까지만 해도 지금 보면 되게 고증이 어설픈 면이 많은데 그 2004년도 이 태극기 휘날리며부터는 이제 뭐랄까요 고증까지 그리고 실제 전쟁에서 불이 안 나는 폭탄이 터질 때 사실은 불이 안 나거든요. 불이 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대부분의 폭탄은 그냥 그 파편이 나가는 거지 불이 날 이유가 없어요. 뭐 휘발유가 들어가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미국에서 이제 고문을 데려왔는데 그 이제 폭탄 관련해서 터질 때 불이 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거를 이제 듣고 한 영화고 엄청 잔인하죠. 잔인하죠. 실제 진짜 전쟁이 났으면 저렇겠구나라는 거를 6.25를 겪어보지 못한 세대에서 제대로 전달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스토리는 이제 뭐 누구나 아는 내용이니까 6.25고요. 형제 2명이 있죠. 그 장동건 씨하고 원빈 씨가 있는데 학도병을 모집해서 갑니다. 아마 그때도 30세가 넘어가면은 이제 뭐 안 데려가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이게 모집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뭐 끌려간 거죠. 그렇죠. 징병이죠. 강제 징병을 당한 거죠.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나이만 묻고 데려가서 기차에 실어 있는 거를 장동건 씨가 찾아갑니다. 내리라고. 너 잘못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상사가 어디 내리냐? 어딜 내리냐? 서로 싸움을 하죠. 그리고 이제 장동건 제압당하고 이제 원빈 혼자 보낼 수 없으니 장동건도 그 기차를 타고 그냥 입대하게 돼버립니다. 같이 가게 된 거죠. 장동건은 원래 안 가도 되는 건데. 그렇죠.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끌려갔는데 이제 6.25가 터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낙동강 전선일 거예요 아마. 대구에서 끌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피난 가던 도중에. 피난 가던 도중에. 뭐 어떤 전선으로 끌려갑니다. 뭐 당시에는 뭐 그런 거 없죠. 뭐 신병훈련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뭐 총 지어줘서 내보내는 거죠. 총 지어줘서 바로 그냥 전선으로 보내버립니다. 갔더니 이제 참호에 시체들이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고. 그래서 처음엔 적응을 못 하죠. 원빈 씨가 특히 적응을 못 하죠. 막 이제 폭탄 떨어지고 하니까 막 사람들 미쳐 나가죠. 실제로 폭탄 소리를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폭탄 소리를 듣고 나면 이게 처음 들어보면 겁이 덜컥 납니다. 총소리만 들어도 겁이 나는데. 그렇죠. 그런 소리를 들어볼 데가 없어요. 사람이 살면서 평소에. 그냥 우리가 흔히 폭탄 소리라고 생각하는 게 총소리다. 그리고 폭탄 소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근데 이제 어느 날 그걸 알게 되죠. 누가 그런 말을 합니다. 무공훈장을 타게 저번 한번 했었던 그 태극 무공훈장 타게 되면 동생을 전역시킬 수 있다. 유언비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동건이 점점 미쳐갑니다. 그래서 북진까지 하게 돼요. 내가 무공훈장을 받아서 동생을 부모님 품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둘이 고향이 서울이거든요. 서울까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집에 갔더니 이제 어머니 찾아뵙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평양까지 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머니 뵙고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이윤주 씨 돌아가신 배우인데 장동건 씨랑 이제 결혼하려고 했던 이윤주 씨가 이제 집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보니까 잡혀갔다. 그렇죠. 김수로 씨가 이제 역할을 하는데 거기서 보도연맹이죠. 보도연맹 사건이죠. 이제 처형을 해야 된다. 보도연맹을. 김수로 씨가 이제 싸우고 장동건 씨가 데려가려는데 김수로 씨가 한마디 하죠. 빨갱이냐고. 아니죠. 저 여자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북한군이 이 점령했던 서울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좀 더 심하게 얘기했는데 장동건 살짝 망설입니다. 그때 갑자기 서서 살려줘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끌고 도망갔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누가 총격이 시작되면서 이윤주 씨가 총에 맞아 죽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원빈도 이제 그 전부터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계속 장동건이 왜냐하면 그 위험한 작전에 계속 나가서 그 뭐라 그러죠?
공적을 세워서 무공장을 받으려는 걸 이해를 못하고 그 과정에서 그 공영진 씨가 연기를 했던 그분이 네. 죽습니다. 그쵸, 같은 분대원. 그렇죠. 네네네. 이제 북한으로 진군하는 과정에서 또 그런 일이 생기고 네네. 그리고 또 더 진군에서는 고향 친구를 만나요. 고향 동생을. 네. 근데 이미 그 동생은 서울이 점령당했을 때 인민군으로 징집돼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국군 포로가 되죠. 네네. 그래갖고 이제 장동건한테 원빈은 그 동생을 반가워하는데 장동건은 내가 알던 그 동생은 죽었고 네네. 얘는 빨갱이다. 인민군이다. 그래서 그냥 막 인간적으로 대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둘의 이제 그런 완전 갈라상 찐 거죠. 형은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사건이 좀 꼬였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인민군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인민군이 쳐들어와서 철수해서 이제 서울 와서 다시 이은주 씨를 만난 건지 이은주 씨를 만난 건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철수하고 나서 만난 것 같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그 보도연맹 사건을 이제 접하게 되는 건데 그리고 나서 원빈은 끌려가죠. 아 그러네요. 그리고 나서 원빈은 끌려갑니다. 잡혀가요. 네. 그걸 이제 방해했으니까.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잡혀 있는데 그 집에 불이 난 거죠. 수용소에. 네. 그 감옥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쨌든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게 불이 나서 찾아가 보니까 장동건이 그 자기가 줬던 만년필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동생이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걸 보고 나서 그 자리에서 북한군 포로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장동건이 그 자기 원빈을 죽게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대령, 중령 네. 돌로 쳐 죽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전향을 해버리죠. 인민군으로.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원빈은 죽은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도망 나와서 이제 후방에 있었어요. 병원에 맞아. 있었어요. 네네. 근데 어느 날 누가 찾아옵니다. 네 형이 전향했다. 무슨 대자가 돼갖고 대좌가 돼갖고 이제 북한을 이끌고 있다. 가서 네가 꼬셔서 내려와야 된다. 작전을 펼쳐야 된다. 처음에는 싫다고 하는데 그래도 형이니까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만나죠. 그 전쟁터에서 마지막 전투에서. 형은 거의 미쳐 있죠. 그 상태는. 눈이 완전 맛이 가 있죠. 장동건 씨 최고 연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서 이제 정신이 돌아오죠. 그때 인민군이 또 더 내려옵니다. 빨리 도망가라. 형을 데리고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같이 갔다간 둘 다 죽습니다. 그래서 또 형이 그래서 동생한테 먼저 가라. 네. 내가 금방 쫓아가겠다. 하고 자기가 이제 기관총을 잡고 총구를 돌려서 인민군을 향해 총을 쏘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영화 첫 시작에 나오는 게 그 장동건 씨가 묻혔던 네. 거기서 이제 유골이 나오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영화가 끝나죠. 맞아요. 이게 세 편을 왜 준비했냐면 이게 세기 말이잖아요. 그렇죠. 세 편 다 저는 다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첫 번째 영화는 이제 한국 영화가 네.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북한이란 소재를 다룬 영화 중에 약간 중립적인 거는 처음 봤어요. 왜냐면 그 1999년도면 김대중 씨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약 30년인가요? 민간 정부가 들어선 게 30년 만일 거예요. 정권 교체를 한 게 처음이죠. 그렇죠. 근데 군사 정부 이후로. 그럼 김영삼이 처음이죠. 아, 그러네요. 네네네. 그러네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약간 이런 물결이 생기지 않았나. 그러네요. 어쨌든 왜냐하면 저 어릴 때 이제 북한 사람은 빨갱이, 그렇죠. 도깨비, 반공 교육이 엄청 많죠. 저 집에서 처음 읽었던 동화책이 반공 동화책, 네. 뭐 육탄 칠용사, 네. 뭐 이런 거 읽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전 국민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엄청나게 희석됐지만 네.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북한 사람은 빨갱이고 머리에 뿔이 났는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야. 근데 그거를 이제 주제로 삼아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쉬리만 해도 한쪽으로 이제 편파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좀 인간적인 면이 있구나. 네. 그런 북한 사람들도 영화를 잘 들여다보면 수뇌부를 욕하지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JS에 와서는 완전 더 심해지죠. 그렇죠. 형제다. 똑같은 사람인데 네. 이게 어쩌다 보니 갈려 있는 것뿐인 거고 진짜 사람으로서 다가가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저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경우는 그냥 말로만 듣던 6.25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제공을 해줬다. 그러니까 인식이 완벽하게 변하는 그런 모멘텀이 아니었나 이 시기가 2000년대 그러니까 190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 그런 영화들이 세 편이 차라락 이제 개봉하게 되면서 좀 북한에 대한 화해 무드도 생기고 뭔가 인식 변화도 생긴 건 북한에 대한 그런 시대의 영화 세 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 북한을 북한으로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사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공간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인간 대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식을 전달해줬던 영화의 세 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모든 국민의 소원이 통일이 아닌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대를 겪었었던 게 불과 20년 전이다. 그리고 엄청 오래된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랑 지금이랑 분위기 자체도 사뭇 다르고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 세 편의 영화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시간 나실 때 이 영화 외에도 이제 웰컴 투 동막골도 있고요. 뭐 저는 고지전까지도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고지전까지도 네. 좋고요. 여러 작품들이 있죠. 엄청 많죠. 뭐 강철비도 있고요. 네, 네. 근데 하지만 2000년대, 1900년도 말 2000년대 그 초반에 가졌던 그런 느낌은 찾아보기 힘들다 더 이상. 물론 인식 자체도 변했고 상황도 변했고 모든 게 변했으니까 한번 시간 나실 때 이미 보셨더라도 한 번 더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들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혹시 유튜브로 듣고 계시다면 네. 그 빨간색 버튼 구독 버튼 구독 버튼 한 번만 제가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매주 목요일마다 로우타르네 방송 팟빵과 파티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샘투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